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차트 이제 1장이죠. 급수 설비. 그래서 유체의 물리적 성질, 그리고 이제 급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보시면 이제 수압과 수두와의 관계가 있고요. 자, 수압과 수두와의 관계는 이제 요 장에서는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뒤 장에 이제 급수 설비 한 2차트 정도 가시면 여기 이제 응용된 문제로 이제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이고요. 자, 물의 팽창과 수축, 그다음에 이제 물의 경도, 그다음에 이제 폭기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체의 물리적 성질에서 압력의 이제 단위인데, 자, 압력은 이제 유체에 대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요걸 이제 P, 요거를 이제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인데, 자, 요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메가파스칼이라든가 또는 킬로파스칼이라든가 또는 이제 파스칼로 이제 이 압력이 이제 단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자, 여기서의 이제 P와 이 단위당 작용하는 힘을 보면 요걸 우리가 이제 수압이라고 하고요. 이제 눌리는 힘이죠. 수압. 그래서 눌렸을 때 이 높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두라고 하죠. 그래서 수압과 수두와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표준 기압이고 1공합 기압을 보면 1AT는 735.6 mHg는 10m 이제 구하고요. 그 다음에 1kg per 제곱센티미터는 0.098 메가파스칼. 이제 요거 이제 살짝 반올림해서 0.1 메가파스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압과 수두와에서 보면은 액체의 압력은 액체 임의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수압 P는 0.01 H 메가파스칼은 10 H 킬로파스칼이라 그랬는데, 자, 수압과 수두와의 관계를 수두와 수압이죠. 자, 이때 이제 수압에서 수두로 이제 환산을 할 때는 100을 곱해주는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두에서 수압으로 나눌 때는 100을 나눠주는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불로圧縮대변기의 이 수압은 0.1 메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 그 다음에 세정 밸브, 자동 밸브의 수압은 0.07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보통 밸브의 수압은 0.03 메가파스칼에 해당됩니다. 이때 요거는 각 기구마다 최저 필요 압력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요 수압을, 이게 수압이죠. 수압이고, 자, 요걸 이제 수두로 환산하면, 자, 수두로 환산하면, 자, 100을 곱해준다 그랬죠? 자, 이때 100을 곱해주면, 자, 수압은 이제 메가파스칼에 해당되는 거고, 또는 킬로파스칼. 자, 수두는 단위가 이제 미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불로圧縮대변기를 100을 곱해주면 얘는 단위가 10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샤워기, 자동 밸브, 그 다음에 세정 밸브는 7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밸브는 3m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수압이 있고 수두는, 자, 수두를 살펴보면 최소 이제 요거는 10m 정도는 돼야 불로圧縮대변기에 오물들을 이제 내려보낼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자, 샤워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샤워기에서 이제 이러한 그 샤워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 이때 압력이 최소 0.07이 돼야지만이 이 샤워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압력이 세버리면 이제 물이 굉장히 세겠죠. 또는 이제 압력이 약하게 되면 물이 좀 덜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최소 이제 기구에 대한 그 압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을 곱해주고 100을 나눠주는 관계다. 이제 그거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체 성질을 보면 밀도, 비중량, 그 다음 비체적, 자, 비중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밀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도를 보시면
단위 최적당 질량이죠. 그래서 요 밀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라는 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일부 이제 이 그 시험에 좀 출제가 됐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계산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뭐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요 출제된 거 위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량 같은 경우는 단위 최적당 무게죠. 비체적은 단위 질량당 최적으로 밀도의 역수라는 거. 자, 이때 이제 비중을 보면, 자,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자, 밀의 비중량으로 나눈 값이며, 자, 물의 이제 비중은 1이죠. 자, 비중은 어떤 물질의 이제 비중량 나누기 물의 비중량, 이제 밀도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요 밀도에 대한 거, 요 단위 정도만 계산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의 팽창과 수축인데, 이제 순수한 물이죠. 자,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게 되고, 이때 최적 한 9% 이제 최적 팽창이 일어나고요. 자, 4도씨에 두 번째 보면, 4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올렸을 때는 약 4.3% 이제 팽창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이제 2번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급탕이라든가 또는 난방, 이런 곳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급탕이나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100도씨 이상은 안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이제 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열을 이용한 냉난방 방식은 급탕하고 난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0도씨에서 이 100도씨까지 상태가 이제 변하는 거죠. 쭉 이렇게 물이 이제 쭉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필요한 급탕 또는 이제 난방의 온도를 이제 얻는 거고요. 자, 3번인 경우에 이제 100도씨 물이 증기로 변하면은 이때 최적은 약 1700배로 팽창이 되는 거죠. 자, 100도씨의 이제 물이 증발이 되는 거죠. 증발이 되고 이제 증기가 발생되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에서 증기로 발생하는 요 난방 방식을 우리가 증기 난방이라고 하는 거죠. 증기 난방. 그래서 요거는 상태가 100도씨가 넘어가면 100도씨가 상태가 쭉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번 같은 경우는 증기난방에 이제 해당되는 그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체 법칙인데, 자, 유체 법칙에는 이제 크게 이제 연속의 법칙에서 자, 유체 유량 Q는 관내 어느 단면에서도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Q는 요 단면적 나누기 유속이라는 거. 그래서 요때 요 단면적이 있고 이때 이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요 단면적 나누기 요 속도라는 거. 요게 이제 연속의 법칙. 요것도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도 이제 출제는 됐었는데요. 잘 보시면은 동일한 스트림 라인에서 임의의 두 점을 이렇게 임의 두 점에 2를 선택하여 계산한 압력 수두. 자, 여기서 수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 앞 페이지에서 이제 수압과 수두를 했었죠. 이때 이제 수두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이제 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 그래서 이 높이라는 말은 또 설비에서 또 어떤 말로 물어보냐면 양정이라는 말. 그래서 양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높이를 물어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양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펌프가 이제 이 물을 퍼 올리는 높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요 수두 이제 압력을 높이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수두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 다 이제 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용어상 좀 편하겠죠. 그래서 압력 수두. 그래서 이 1번에서의 압력, 2번에서의 압력 수두, 그 다음에 속도 수두죠. 1번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2번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1번에서의 위치, 2번에서의 위치, 요거 두 개 합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1번에서의 압력, 속도, 위치나 2번에서의 압력, 속도, 위치의 합은 다 이제 일정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